괜찮고 말고. 안녕하세요. 닥터 이재순의 암과 면역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고용량 비타민C 치료의 항암 기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비타민C의 항암 기전은 크게 4가지 정도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저용량에서도 나타나는 일반적인 면역 관련 기전 2가지와 고용량 비타민C에서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직접적인 항암 기전 2가지 정도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전은 암세포가 주변 조직으로 퍼져나가기 위해서는 주변 조직 간의 결합을 느슨하게 만들어야 조직 사이에서 퍼져나가기가 쉬운데요. 이러한 특징은 암세포가 히알루로니다제라는 결합을 느슨하게 만드는 효소를 분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타민C는 그 특성상 콜라겐의 합성을 촉진시키기 때문에 조직 간의 결합을 단단하게 만들거든요. 즉, 비타민C가 들어가게 되면 암세포가 조직 간의 결합을 느슨하게 만드는 작용을 방해를 하기 때문에 암이 퍼지는 것을 방지를 할 수 있어서 이러한 항암 기전을 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기전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비타민C의 면역 증강 기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비타민C를 복용을 하거나 비타민C 주사가 들어가게 되면 비타민C가 우리 몸의 면역을 활성화시키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암세포를 잡아먹을 수 있는 호중구나 NK세포라 그래서 포식, 탐식작용을 가지고 있는 면역세포를 활성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활성된 면역세포들이 암세포를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암작용을 띠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와 네 번째 항암 기전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용량 비타민C에서만 나타나는 특징적인 항암 기전인데요. 고용량에서 나타나는 기전이기 때문에 경구 비타민C 투여로는 기대할 수가 없고요. 주사제를 통해서만 기대할 수 있는 기전입니다. 먼저 세 번째 기전은 비타민C가 앞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포도당과 유사하게 생긴 구조적 특징 때문에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최대한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 암세포는 빨리 분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고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암세포는 포도당을 많이 사용을 하고 싶어 합니다. 포도당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암세포 표면에는 필연적으로 포도당을 받아들이기 위한 포도당 통로를 많이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우리 몸에 고용량의 비타민C가 들어가게 되면 산화작용이 일어나게 되고요. 산화작용이 일어나게 되면 비타민C가 DHA라는 형태로 변하게 됩니다. 사실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렇게 산화 형태로 변한 비타민C를 암세포는 포도당과 구분을 못하게 됩니다. 즉 포도당이라고 착각을 하게 돼서 암세포 표면에 있는 포도당 통로를 통해 산화된 비타민C인 DHA라는 형태를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암세포 표면으로 들어간 이 산화된 형태의 DHA는 다시 여러 화학작용을 통해서 다른 형태로 변환이 되게 되고요.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화학작용과 화학기전을 통해서 암세포의 파괴가 일어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기전은 과산화수소 때문에 일어나는 기전인데요. 과산화수소는 우리가 소독약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세균이나 바이러스, 암세포 등을 파괴하는 물질이 과산화수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우리 몸에 고용량의 비타민C가 들어가면 세포 바깥쪽에 비타민C가 다량의 과산화수소를 만들게 됩니다. 정상적인 세포들은 세포 안에 카탈라제라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 효소가 하는 일은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하는 분해 요소예요. 근데 암세포는 공교롭게도 이 카탈라제라는 효소를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량의 과산화수소가 만들어지게 되면 암세포는 얘네들을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과산화수소의 공격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세 번째 기전은 암세포가 비타민C를 포도당이라고 착각을 해서 나타나는 기전이고요. 네 번째 기전은 비타민C로 인해 생긴 다량의 과산화수소를 암세포는 처리를 할 수 없어서 공격을 받는 기전입니다. 여기에서 재밌는 사실은 정상세포랑 비교를 해보면 정상세포는 암세포만큼 포도당을 많이 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타민C가 과량으로 들어가도 문제가 없는 거죠. 또한 정상세포는 카탈라제라는 과산화수소 분해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량 비타민C가 들어가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즉, 고용량 비타민C는 정상세포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비타민C라고 해서 무적의 치료 방법은 아닙니다. 앞으로도 보다 자세한 비타민C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려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암과 면역 이야기의 이재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암의 병기나 종류랑은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신장 기능이 극도로 떨어지거나 그런 경우에는 비타민C의 이뇨작용 때문에 사용이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고요. 고용량으로 맞게 되면 비타민 피로라는 게 발생을 해서 전신적인 컨디션이 너무 떨어진 상태에서는 암의 병기랑 상관없이 치료가 조금 힘들어지실 수도 있습니다.